전문가와 함께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해결 방안까지 고민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는 각종 가시적 성과로 드러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 창원의 원전 산업은 직격탄을 맞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한 세미나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창원 경제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창원 경제의 다양한 해석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탈원전 정책에 찬성을 하는 대표 정치인이죠. 송순호 경남도 의원 나오셨고요. 이에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경남연구원의 책임연구원에 지내셨던 안소동 행정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3일 창원세코에서 창원시정연구원과 창원상공회의소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와 지역 경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상당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내용들이 그날 많이 나와서 창원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자, 먼저 그날 나온 핵심들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 네. 창원 경제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어렵죠. 아마 전국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이 창원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경제를 뭐 R의 공포다, 또는 뭐 제2의 공포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이제 그만큼 어려운 걸 표현하는데 특히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일본의 그 어떤 수출 규제 압력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일본 경제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 흔히 이것을 이제 일본 경제를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 이 3저 현상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데 현재는 이제 R의 공포에다가 J의 공포까지 겹쳐서 네.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경제 지표를 경제 상황이나 경제 변동을 이제 경제 지표로 나타내는데 그 중에서 창원을 이제 보면은 9개월째 이제 수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65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물가 지수를 처음 산출했는데 그 발표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물가 지수. 네. 그다음에 창원 국가산단의 어떤 그 가동률은 약 70%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제 서민 경제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개별 경제 지표 중에서 아파트 미분양률이 창원이 전국에 제일 높죠. 그다음에 전국에서 최고로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이 우리 창원 성산구 지역이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탈원전 이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창원의 경제는 거의 뭐 최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발표 내용들을 보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볼 수 있는데 탈원전으로 우리 그 창원 경제가 피해가 심각하다. 그다음에 정부 정책 전환과 새로운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이런 내용이 많았는데 방송 시간상 뭐 이 발표 내용은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표적으로 두 분을 소개하면 카이스트의 정용훈 교수는 네. 원자력 발전은 경제적이고 경제성이 있는 산업이다. 그리고 원전 산업이 살아 있는데 탈원전을 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정연구원의 곽소희 연구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탈원전은 고용 투자 등에서 자원 경제에서 매우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정부 정책을 그 비판하고 창원 경제에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전부 다 똑같이 네. 한결같이 이제 그런 주장을 다 했죠. 오히려 정부 정책에 토론회는 이제 찬반 이제 양론이 팽팽한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거 하거나 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없었던 게 좀 특이한 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을 찬성하는 발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예, 좀 의외인데 만약 송 의원께 이날 발제 의뢰가 왔다면 수락을 하셨겠습니까? 그날 세미나에서 사실은 뭐 그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반대의 기류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네. 또 주로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 에너지 원전과 관련된 이제 뭐 교수님들이라든지 또 시정연구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창원의 여러 가지 경제와 부분과 관련해서 보니까 두산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네. 협력업체 관련해서 피해가 있다 보니까 예. 시정연구원에서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창원의 일자리가 좀 줄고 네. 또 투자나 또 고용 이런 것들이 줄고 있다.
이렇게 막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창원 경기가 어려운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대외 무역 의존도에 높이 영향을 받는 나라고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또 한일 관계, 한일 간의 여러 가지 또 경제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외 상황들이 굉장히 나쁘고 네. 나쁜 게 사실이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지금 하향 국면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우리나라의 전반적 경기가 지금 침체되어 있고 네. 그렇다 보면 창원 역시도 기계 산업을 중심으로 또 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사실입니다. 조선 산업이 사실은 조금은 수주가 조금 뭐 저조하고 조선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실은 심지어는 우리 창원이나 거제 통영이 조선 산업의 어려움으로 해서 이제 고용 위기 지역으로 네. 사실은 뭐 선정이 되고 해서 정부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경기가 어려웠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점점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경기의 어려움이나 고용이 줄고 또 주택의 문제가 또 뭐 분양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과연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냐 이렇게 좀 바라보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탈원전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것이 이제 증명이 되려고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실질적으로 원전의 가동률이 떨어지거나 네. 아니면 신규로 늘어나는 원전이 없어지면 모르겠지만 예. 문재인 정부가 밝히고 있는 것은 어쨌든 2030년까지 이제 서서히 해서 줄이겠다는 것이고 네. 지금 당장은 뭐냐 문재인 정부 기간 내에는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원자력 발전소가 4개나 늘어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당선되고 나자마자 신고리 5, 6호기도 지을 건지 말 건지를 공론화를 통해서 짓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 신한울 1, 2호기도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임기 내에는 4기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점점 2030년까지 그 원전의 발전의 에너지 비율을 점점 줄여 나가고 네. 또 석탄의 비율도 좀 줄여가고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늘려서 에너지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인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당장 이 시기에 창원 경제가 어렵다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비롯됐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산업 후퇴는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선 탈원전 산업의 원전 산업의 계속 지속을 위해서 해외 수출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치고 있죠. 정책도 바꾸고. 근데 원전을 그 정책을 수행하지 않는데 해외 수출을 한다. 이런 정책을 펼치면은 네. 해외에서 누가 한국 원전 기술을 도입하고 사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원전을 폐쇄하고 해외에서 원전을 성공한 그 사례는 없죠.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정부 정책의 어떤 모순이나 앞뒤가 맞지 않는 문제들을 먼저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네. 원전 산업은 그야말로 업종이 전환이 좀 어렵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아주 불가역적인 그런 산업의 특성이 있는데 네. 이게 수출 계약이 성사가 돼도 실제 납품까지는 4년 내지 5년이 걸립니다. 예. 빨라야 이제 4년이 걸리는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 효과도 당장 나타나기 어렵죠. 그다음에 이게 자동차처럼 한번 팔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원전을 수출하게 되면은 약 60년 이상의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이 유지보수를 담보하지 않으면 원전 수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의 어떤 수출 문제를 해외에서 과연 그 신뢰도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볼 수 있겠나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을 계속할 경우에는 수출도 조금은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원전 산업 지원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제 원전 산업을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전 산업이라는 게 원전 건설도 있는 거고 네. 또 원전 해체 작업도 있는 거거든요. 원전이 건설을 하고 나면 원전간 해체를 해야 될 지경이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의 정책이 사실은 이제 향후 2030년까지 어쨌든 원자력의 에너지 비중을 조금 낮추고 네. 그죠? 대체 에너지를 해서 어쨌든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소위 말하면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60년 안에는 탈원전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원전을 점점 줄여가는 지점이 있어서 원전 산업과 관련해서 건설 산업에 정부가 지원하고 네.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렇게 하기는 아마 힘든 것 아니냐 이런 건데 단 예를 들면 이제 원전 건설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외 수주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탈원전과 관련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중지를 하면 이것을 해체를 해야 돼요. 네. 해체를 하는 비용이 아마 1조 원, 뭐 많게는 또 1조 뭐 2천억까지 든다 하니까 그것도 상당한 기술이 필요로 하고 예. 그것도 하나의 산업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해서 보면 크게는 원전 해체와 관련된 산업에 네. 어쨌든 지원하고 기술을 또 개발하고 이와 관련 지원해 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해외와 관련해서 수주를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네.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저는 역량을 저는 이제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 원전 산업과 관련해서 건설 부분이 지원을 한다는 것은 네. 정책상 조금 이제 이거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다른 네. 방향으로 그게 재생에너지든 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쪽에다가 우리가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들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튼 이 원전 산업 악화를 막기 위해서 정부나 도, 창원시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작 뭐 이번 세미나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이번에 이제 창원시정연구원하고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그 탈원전을 찬성하는 발제나 토론이 없었다는 것은 모두가 이제 그 원전 정책에 대한 정부 정책이 잘못 가고 있고 또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 뭐 이런 반증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우리 창원시의 경우를 보면은 국내 이제 원자력 업체 세계적인 기업이죠. 민간 기업이 두산중공업이 있고 뭐 1차, 2차, 3차까지 합하면 약 500여 개의 관련 부품 원전 회사들이 있죠. 탈원전 선언이 이제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선언한 지 딱 2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2년 동안에 겪고 있는 창원 중소기업체들의 그 어떤 그 실상을 중소기업 중앙에 조사를 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약 86%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 10개 공장 중에서 8개 공장 이상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2017년 이후에 실제로 이제 원전 산업에 대한 일감은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네. 이런 상태로 간다면은 우리 원전 산업, 특히 창원 경제는 같이 공멸할 수 없다. 저는 네.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원전 산업이나 뭐 특정 우리가 업체 예를 들기는 좀 곤란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원전 업체들이 기업들이 바라는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아직도 정부가 원전 산업 정책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해결 방법은 없다는 것이 이분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어쨌든 뭐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반대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비판이 좀 나오고 있죠. 네, 원전 산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고 환경적이냐 친환경적이냐 아니면은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 급진적이다 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그 갈등의 그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 그다음에 뭐 LNG라든지 풍력, 태양열 뭐 여러 가지 발전 대안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방송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서 구체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다 밝힐 수는 없지만은 대한민국의 원전 정책은 한마디로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평가를 합니다. 너무 급진적이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경제성이 있는 에너지는 원전이다는 게 세계도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설 비용 면에서도 굉장히 경제적이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다 내리고 있는데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원전 찬성이 거의 7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전을 우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지역에서도 원전 정책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제 여론들이 나오는데 저는 원전 정책을 정치적 의사 결정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그 의아스럽고 혼란스러운 면이 저는 이것이라고 보고 주민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원전 관련 기업과 지역의 어떤 소상공인이나 뭐 고용 투자 생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게 맞물리지 않습니까? 네.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지금 현 정부의 원전 정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수치를 보더라도 앞서 원전 부품업체 86%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정부 정책 기조가 탈원전으로 간다면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탈원전을 이렇게 하면 이제 원전을 지금 당장 뭐 그만두거나 또 지금 현행 운영되고 있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24기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당장 예를 들면 멈추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 향후 60년 동안 서서히 어쨌든 원자력 에너지의 의존 비율을 낮추겠다. 네. 이제 이런 것이고 구체적 목표는 2030년까지 원자력이 지금 현재 에너지에 대한 비율이 한 30% 정도 차지하거든요. 네. 이것을 한 16%, 18% 정도 수준으로 줄이고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이 한 7%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20%, 또 2040년에는 30% 정도까지 올리겠다라는 정책을 전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전 세계적 흐름들이 사실 뭐냐면 원전을 줄여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되고 나서 원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전 세계의 우리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게 되었고 또 이와 관련돼서 사고가 났을 때 복원을 하는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네. 들어갑니다. 현재 일본도 지금까지 200조 원 정도가 들어갔다 하고 향후 800조까지 들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원자력이라는 것이 과연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인가에 네.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저희들은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대한 폐기물 그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이제 감안을 한다고 보면 결코 저렴한 에너지는 아니다. 그렇다 보면 안전하고 저렴한 비용은 실제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것이 네.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내지 않으면 향후에 우리 미래 후손들이 원전으로 인해서 또 그것을 폐기 처리하는 비용과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될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 세계 흐름은 원전을 점점점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계의 방향은 그럴지다 하더라도 네. 지금 당장 예를 들면 그 정책이나 방향성이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산업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여기에 네.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 급작스러운 변화는 당연하게 지금 있는 공장이나 또 고용자들에게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는 동감을 하고요. 네. 그런데 속도 조절론이라는 것이 기존에 제기하고 있던 방향성과 관련해서 원전을 계속 확대해서 건설하겠다라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네. 한 개를 지으면 한 개를 없애는 방향으로 간 다음에 1대1 교대를 하도록 그들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줄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 개를 지었을 때 적어도 1.5개 내지 2개의 원전을 노후화된 원전을 가동을 중지해 가는 방향으로 네. 가다 보면 지금은 원전 그 건설 쪽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종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완충 역할을 좀 하려고 하면 그 정도로에 대한 좀 부분들은 고려할 필요가 있고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동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당장 놓여 있는 문제가 사실 신한울 3, 4호 재개인데 창원의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지난 3일에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원전 산업은 민간 업체가 주도를 하고 있지만은 국가적 기관 산업이죠. 국가의 에너지라는 국가 방위 또 국민들의 그 어떤 그 안보 전 분야에 걸쳐서 이제 그 직결된 사람인데 이러한 점에서 보면은 그 민간 업체의 책임도 있지만은 네. 국가의 더 큰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가 정상회담에 항상 원자력 발전 수주 문제라든지 이 문제를 중요 의제로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 수주전에서 우리 대통령이 해외를 나가면은 결국 대통령이 원자력 수주전에 뛰어드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당장에 급한 것은 신한울 3, 4호기가 재개가 돼야죠. 이미 허가도 받아놨고 부지도 지금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네. 설계도 나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원전 업체들이 바라는 것은 그 원전 업체들이 앞으로 그 다른 산업으로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러기 네. 위해서는 신한울 3, 4호기를 빨리 재개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순기능과 역기능은 종이 한 장 차이며 늘 함께 있습니다. 또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면서 피해가 없을지를 고민하는 게 정부와 경남도, 창원시의 최대 숙제겠죠. 이제는 그 해답에 도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